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임실 36, 정읍 31.7, 남원 28.2, 고창 26, 전주 6.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 더 내린 뒤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부 내륙엔 오후부터 밤사이 지역에 따라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6도 등 어제와 비슷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들다가 주말인 모레부터 다시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며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와 논란이 됐던 게 벌써 2년 전이죠. 정부가 조사를 벌여 결함이 발견된 모델에 대해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제품에서도 금속가루가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CHPI-280L입니다. 저수조에 반짝이는 가루들이 여럿 보입니다. 얼음을 만드는 부품인 징발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반쯤 벗겨진 도금이 금세 떨어질 듯 달랑거리고 부식도 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찝찝하고 그러죠. 2년 전쯤인가 코웨이 오염물질 발생이 돼가지고 보도가 돼가지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전 정수기에서 니켈 가루가 나오며 논란이었을 당시 교체를 요청해봤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모델들과 달리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는데 한참을 사용하다 실제로 금속 가루가 나오자 이번엔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문제의 정수기를 수거하려 했습니다.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말도 없이 그 다음 날 기습적으로 그 에이스 기사가 와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온 거죠. 그거에 대해 좀 황당하다는 거죠, 저는. 코웨이 측은 해당 제품은 2년 전 정부 조사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모델들과 구조가 달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불량 사례라며 니켈 가루가 물과 함께 정수기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출시 이후 약 10만 대가 팔렸습니다. 코웨이 측은 또 도금 들뜸 현상 등의 불량이 확인되면 제품을 교체해주거나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고창에 있는 주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불길이 이웃집까지 번지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경찰관들이 7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주택에서 새빨간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쉴 새 없이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샌드위치 패널에서 불길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80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새벽 3시쯤. 김모 씨의 집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체국과 단독주택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건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오던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옆집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두드려가지고 불이 난 집과 옆집에만 LP가스통이 9개나 있어 자칫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불이 난 집의 김 씨 부부는 빠져나왔지만 옆집의 노정미 씨 가족과 우체국 당직자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청 세게 두드리길래 이제 나가봤더니 경찰관 선생님께서 불났다고 뒷집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3시간이나 타오른 불은 김 씨 집을 모두 태우고 옆집도 피해를 입혔지만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6살짜리, 4살짜리를 저희가 이렇게 새벽 시간대 구출을 했다는 게 저도 한 애아빠로서 상당히 애들을 구출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가슴 뿌듯하고 아찔한 상황에서 발휘된 경찰관들의 발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시각장애로 각막 등을 이식받길 원하는 환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각막을 이식받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진의 각막 이식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입니다. 먹을 것을 정확히 쫓아 눈을 움직입니다.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서로 다른 동물, 즉 이종 간 이식을 하면 치명적인 거부 반응이 발생하지만 이 원숭이의 경우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의의는 최소한의 면역 억제로 이종 각막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향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데 많은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돼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장기 이식용으로 개발한 종입니다. 앞서 건국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은 다른 원숭이 2마리를 대상으로 비슷한 각막 이식 연구를 했고 2마리 모두 6개월 이상 생존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8마리 가운데 5마리가 최소 6개월 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이식에 관한 임상시험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연구자 스스로가 이런 상황이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더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시각장애로 각막 이식 등을 원하는 대기자는 2천여 명으로 평균 6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각막 이식에 관한 안정성을 더 확보하면서 심장과 신장, 췌도 등 다른 장기의 이식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복합산업단지 성격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 4곳에 만들 예정인데 전라북도가 김제에 유치를 추진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표고버섯을 키우는 이 농장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양까지 생육 환경을 컴퓨터가 자동 조절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기존 농가 대비 표고버섯 생산량이 한 2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인원도 노동력이 한 30% 이상은 절감되는 것 같고. 정부가 복합산업단지 성격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다음 달 2곳을 선정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을 만듭니다. 임대형 농장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창업 지원 기관에 생산물 유통과 식품 가공 기업단지, 그리고 주거단지까지 한데 모은다는 겁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농촌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선정한 스마트팜 창업 보육 기관인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있는 김제에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풍부한 농생명 산업 기반이 유치 경쟁에서 강점으로 꼽힙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혁신도시의 농업연구기관, 그리고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김제의 종자단지, 또 새만금의 농생명용지 등 스마트팜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우리 도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등 모두 9개 시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권역별로 선정한다면 이웃한 전남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음식에 맛과 풍미를 더해 감초 역할을 하는 소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과 비교되고 있는데요. 세계 소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알리시아 식품연구소는 소스가 건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안전한 소스 개발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는 지역 특산물인 고추냉이를 활용한 소스 개발로 세계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そういうソースを作っ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それを宣伝し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もっと世界中に広ま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스페인과 일본의 식품 연구소들이 국내 소스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소스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르고 해마다 5%의 성장을 보여 반도체 산업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세계 소스 시장 장악을 위해 식품 연구소와 업체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소스 산업을 지원할 시설이 내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서 한계를 보이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소스 산업화 센터를 건립을 통해서
식품 산업의 반도체라고 불릴 수 있는 소스를 식품 기업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6,7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식품 업체들이 거대한 소스 시장에서 세계적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직접 교실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임실군이 참호치를 활용한 식품 연구 개발에 성공하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교실을 직접 찾아가는 교실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남원의 8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아이들이 전통장단과 국악을 배우고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역적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이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국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호치를 활용한 식품 개발 사업에서 2건의 특허가 잇따라 출원돼 참호치 고부가 가치 창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원된 특허는 온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간 기능 개선 조성물과 옷을 발효시킨 막걸리로 임실군은 참호채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산 농가의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안전 먹거리 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복지회관을 설립합니다. 특히 잔류농약 분석실은 국가기준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건립되며 분석 요원과 장비도 보완할 예정이라 유해 농산물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노콜푸드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의 블루베리 분양 농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 농장은 180곳으로 분양 신청 30분 만에 마감됐으며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 있어 일주일에 6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달 전북의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의 미분양 주택은 1,891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372가구, 24.5%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1,881가구와 비교하면 10가구, 0.5% 증가했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기금본부장 공모를 시작해 후보자를 압축했지만 적격자가 없었다며 재공모 일정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공모 절차는 최소 2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기금본부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도의회가 다음 달 2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는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 출신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1대 도의회는 10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9명과 초선 당선자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 출신인 6명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39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오는 29일 의원 총회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에 출토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가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사리장엄구가 백제 금속공예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증명해주는 사료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원광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불화인 대곡사명 감로왕도를 보물 제1990호로 지정했습니다.